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네, 10시 10분입니다. 엄청 늦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기도 하고,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 네. 일단 제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우리 집안 전체가 지금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제가 그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그죠? 네, 코가 다 완전 헐고, 그 와중에 주말에 계속 또 강연이 있고 이래가지고, 예, 무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 자체가 맛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병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하면 우리 몸은 무조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예, 그리고 욕심을 줄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제 막 열도 나고 막 약을 먹고는 이제 겨우 잠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제 비온디 나온다고 이제 준비하고 빨리 나가야지 하고는 이제 딱 하는데 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대박이죠? 무슨 공사래요. 그래서 이 아픔, 그렇다고 또 안 씻을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찬물로 씻고 막 덜덜덜덜 떨면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오늘 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옷을 또 막 이렇게 챙겨 입었는데 또 뭐가 좀 안 맞고 막 이러면서 딜레이가 쫙쫙쫙 돼버렸죠. 이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모든 일을 좀 일찍 시작하면 참 좋은데 저는 좀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워 제이들은 이제 이게 안 됐을 때 제2, 제3항까지 딱 생각해 놓고는 딱딱딱딱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완전 어떻게 보면은 파워 P에 가까워서 모든 걸 다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예, 조금만 뭐가 삐뚤어져도, 예, 그다음에 순간 당황해 버리면서 이 딜레이가 확 뒤로 돼 버리는 거죠. 이게 P가 인생을 뭐랄까요? 속 편안하게 사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속 편안하게 사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뭐가 안 되면 다 꼬여 버립니다. 예.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 이러면 또 여러분들 또 저한테 ADHD라 그러실 것 같은데 좀 전까지 PD님이 엄청 당황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각을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운전해서 오는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전화 두고 온 거죠. 전화 두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겹쳐버리면 그다음부터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오늘은 내가 전반적으로 정신 상태가 맑지 않으니, 예,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니 이런 경우에는, 예, 좀 조심해야겠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운세랑도 비슷하죠. 우리가 운세가 무조건 맞지 않잖아요. 하루 운세라고 하는 그 사주나 뭐든 이런 게 맞지 않지만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게 좀 적혀 있으면 어떻게 나 저주받았나 봐. 이게 아니라 내가 올 한 해는 혹은 당분간은 좀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좀 조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인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이게 아니라, 예, 그런 것처럼 저도 오늘 같은 날은 뭔가 조금 마음을 이렇게 붕 뜨려고 하는 마음을 좀 다잡고, 예, 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예, 욕심도 좀 줄이고, 예, 좀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유니님께서 방금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When it rains, it pours.인데 이제 제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비가 올 때 막 쏟아붓는다는 의미인 거죠. pours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는 또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어야지 또 한편으로 묘미가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실례인 거죠. 예. ADHD인가 진짜?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오늘 오면서. 네,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과부하가 걸릴 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산만해지는 건 정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요. 아무런 일상의 변화가 없어요. 여유도 있어요. 시간도 많아요. 급할 것도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뭘 자꾸 놓친다. 집중이 안 된다. 산만하다. 충동적이다. ADHD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그래도 비교적 잘 맞출 땐 잘 맞추고 신경 쓸 땐 신경 쓰는데 뭐가 갑자기 여러 가지로 몰려버려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집중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집중력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집중력 우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론 나이가 들면 좀 줄어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예. 또 어릴 때 줄어들어 있고요. 왜냐하면 뇌 성장이 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집중력이 적은 게 정상이고요. 이게 뇌 발달을 하면서 특히 전전두엽이 발달하면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성인기가 되면은 본인의 이제 집중력의 양이 정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집중력의 양에서 하루의 일과든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부분, 계획에 대한 부분, 본인이 꾸준하게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집중해 가지고 정리하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하루 일과 중에 뺏겨나가는 집중력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우리는 초과된 집중력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큼 미스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마치 ADHD처럼 산만해지거나 뭘 놓친다거나, 예. 뭐 때로는 좀 충동적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물론 나이가 들면 이게 다시 조금은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약을 통해 가지고 전전두엽을 더 자극해 가지고 이걸 늘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ADHD 치료인데, 예. ADHD 치료인데 이게 과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과연 우리 뇌 건강에 건강할 것인가?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따지고 보면은 이 컴퓨터의 총 어떤 CPU나 이런 그 한계 지점을 늘려주는 이 억지로 늘려주는 기술 같은 게 있거든요. 오버클럭이라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프로그래밍으로 CPU를 최대치까지 더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컴퓨터 오래 못 쓰거든요. 세상은 공평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또 ADHD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예, 뭐 마침 제가 또 ADHD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리고 증상만으로 봤을 때, 오늘 제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ADHD 증상과 유사한 건 분명히 맞죠. 예, 다만 그 원인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시에 라이브가 있대요. 예, 가는 날이 장날이죠. 예, 예, 예. 비가 오면 쏟아내리는 겁니다. 11시 근데 주제가 좋더라고요. 뭐 운동이 보약이다?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또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11시 라이브도 제 이후에 11시 라이브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한 10시 50분 정도 때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넘어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거 약간 앞에서 먼저 적어주신 분들한테 약간 송구스럽네요. 윤희님도 일찍 오셔서 기다려 주셨고요. 원장님 한 주 쉬신다고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잘 쉬지는 않습니다. 그쵸. 뭐 어디 가족 휴가를 멀리 가거나 이런 거 빼고는요. 보나리 9184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JMFBEUM님께서도 저도 감기예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라고 저의 그 감기 상황에 대한 거를 공감해 주셨고, 보나리님께서는 이미 감기 걸리셔서 감기 조심하라고도 못하겠네요. 윤희님께서는 케유 빌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또, 주아80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 아야네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야나님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리고, 주아80님께서는, 그래서 빡빡한 한국 사회에서 귀한 캐릭터이시지요라고 저에 대한 걸 해주셨는데, 그렇죠. 실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또 기다리게 하긴 했지만, 빡빡한 한국 사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나사나가 빠질 때가 있는 것도 때로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주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좀 웃으면서 넘기고, 그게 큰 피해가 아니라면, 그게 큰 피해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제가 뭐 비온 뒤를 가볍게 본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네. 그런 것도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살고 있긴 하잖아요. 네. 또 불행한 바나나님께서는 오늘은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연락도 하기 싫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이게 사회적 고립일까요? 오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혼자 있고 싶으시면 이거는 보통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MBTI의 I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근데 MBTI도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그죠? 이제는. 네, 근데 이 사회적 고립에 대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 극복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뭐 좀 이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영도님께서는 저와 최초희 PD님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해주시면서 원장님께서도 컨디션이 안 좋으시군요. 저도 그런데
조금 전에 눈 떠서 원장님 방송 늦었다고 하고 들어오니 방송이 바로 시작된다고 나와서 다행이다 했어요. 원장님을 비롯한 편찮으신 분들이나 힘겨운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누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예, 따뜻한 그 뭐랄까요? 마치 온열기나 핫팩 같은 느낌의 그런 기운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저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우욱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아80님께서는 그래도 겨울이 되면 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서가 차분해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서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해가 짧아지니까요. 보나리님께서는 요즘 고독사 다큐를 보면 거기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사회적 고립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사회적 고립, 네, 특히 이제 이게 우울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를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어떤 나라에서 집중 케어해야 될 영역으로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정부의 부처 자체를 설립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요. 불행한 바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은퇴 후 집에만 계시는데 외로워 보이세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클 겁니다. 네, 우리가 어찌됐건 지금 100세 인생을 살기 때문에 60대나 뭐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실 지금의 부모님 세대는 윗세대로부터 배운 게 이제 슬슬 나이 60이 돼서 은퇴할 때가 되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해주고 나는 생애 마무리를 위해서 전반적인 삶의 폭을 좁혀야 된다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평균 연령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은퇴를 할 때가 되면 은퇴를 할 때가 되면 그리고 은퇴를 한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80, 90이 넘어가는 그 나이가 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정체성이라는 그 활동에 대한 거를 꾸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고립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뭐 가벼운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종교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게 거창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고 이걸 떠나 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쨌든 예전만큼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 일과 일주일간의 그 월화수목금토일을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될지에 대한 그 역할이나 컨텐츠가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이라는 걸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장 '오늘 나 뭐 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기간 동안 내 앞으로의 당분간의 삶 적어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이라면 내가 뭐 남들한테 엄청 인정을 받으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내 몸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건강하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그다음이 되면은 내가 지금의 이 신체적인 상황 다소 뭐 내가 걷기가 힘들 수 있고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영역인데 저희 이제 가끔 제가 여기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목사 사모셨고 선교사 사모셨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신기하게 이렇게 지역에서 뭔가를 하시는 것도 되게 본인께서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동네 주민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지내셨어요. 예. 그리고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는 이제 새벽기도 가시면서 한 바퀴 쭉 도시고 중간에 또 산책하시면서 쭉 도시면서 주변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집 밖을 나가시기가 힘들 정도의 몸 상태가 되신 다음에는 집안에서 계속 성경만 드셨어요. 성경을 필사하시는 거죠. 그걸 돌아가시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그것만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할머니가 예전 할머니 젊은 시절 때부터 그래도 중간중간 좀 필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그냥 연장선상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어느 순간 내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내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리고 인지 기능도 조금씩 떨어져 가는 걸 느끼신 이후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사명, 정체성, 역할 이게 뭔가를 고민했을 때 '아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쓰신 노트를 보면은 글씨도 좀 틀려 있고 뭐 똑같은 거 또 써 놓기도 하셨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울림이 있어요. 즉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역할. 그렇다 그러면 이건 사회적 고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한테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그거는 이제 남는 거잖아요.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내가 신체적인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역할은 계속 찾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항상 오시는 오영돈 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오영돈 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질병하고 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셔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 주시는 게 항상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기 저나 PD님들 포함해서 이름까지 불러 주시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 주시는 게 저는 그분한테는 되게 큰 역할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고립을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 그 사회적인 고립이라는 거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즉 우리가 거창하게 뭘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네. 드레스업 다운 님께서는 "친구가 거의 없고 만나도 피곤하기만 해서 고민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근데 저는 때로는 그냥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만 있다면 이게 내가 나 혼자 있으면서 외롭다, 괴롭다, 나 혼자다 이러면 이제 이건 우울증이죠. 그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시간을 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즐겨 나가면서 또 일할 땐 일하고 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섞여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다면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왕 내가 예 고립된 뭐 약간의 그 고립을 즐긴다면 낭만 있게 즐기는 게 좋죠.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래요. 여성분이신데 사회적 고립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 고립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은 성격적인 특성도 약간 그 사회적 고립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성격적인 기질적인 특성까지 가지고 계세요. 음.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기질적인 특성도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님 계속 잔소리하거든요. 부모님 세대에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간단한 소일거리 그냥 하고 예. 그것도 그냥 오랜 시간 아니고 물론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기는 하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그냥 간단한 아르바이트 사람들하고 많이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정도 간단하게 하고 예. 먹는 것도 거창하게 먹지 않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본인께서 그냥 만들어 드세요. 근데 기분 날 때는 뭐 괜찮은 이탈리안 요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드세요. 예. 그리고 이분이 또 술을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모아다가 괜찮은 와인 같은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골라 가지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셔서 예. 음악에도 조예가 이 혼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렇게 파고들 때 엄청 파고들어요. 자기만의 낭만이 있어요. 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고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편하세요. 물론 때로는 내가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뭔가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냥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좀 허무하게 생각하시기는 해요. 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냥 낭만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저는 그건 못 바꾼다고 봐요.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다가 사람들하고 섞이라 그러고 친해지라 그러고 일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분이 오히려 그걸 버겨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못 견뎌내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영역, 우리가 소위 그 외로움이라는 영역이 이 현대 사회가 될수록 점점점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 경험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죠.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많이 섞여서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좁았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그 동네에서 살았죠. 일도 그 동네에서 했고. 예. 학교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구잖아요. 예, 대구인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남자애들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지 몰라도 예, 여성분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이 서울로 안 보냈어요. 그냥 여기 경북대 가. 요즘 같으면 다 서울로 보내죠. 야, 지금 무슨 얘기냐. 그리고 뭐 서울로 갔던 아들도 예, 졸업하고 나면 또 지방으로 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사회가 기본적으로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친밀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이라는 영역이 줄어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리고 인제는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와요. 예. 점점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예, 물론 심한 사회적 고립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만 일정 부분의 사회적 고립은 우리가 인제는 받아들이고 즐겨야 될 시기까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절한 역할만 유지하고 있다면.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쪼끔씩 헷갈리게 되면은 '난 문제가 있나? 나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나? 그럼 나 나중에 우울증으로 되고 나는 뭐 히키코모리처럼 은둔형 외톨이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여지도 생긴다는 거죠. 네. JMFB2UM 님께서는 "제 아들 ADHD 진단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몸을 가만두지 못하긴 하는데."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는 ADHD 진단에 대해서 예전에는 제가 쪼끔 부정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성인들까지도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어린아이들이야 뭐 오히려 과학적인 레퍼런스가 더 충분하다고 봐요. 예. 왜냐면 어쨌든 어린아이 특히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 발달이 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그 집중력이나 말 잘 듣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뭐 선행학습 이만큼 하는 아이들을 거의 이게 비정상인 건데 이거를 거의 준정상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두뇌와 이게 정상 발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달상 아직까지 내가 좀 산만해도 돼요. 집중력이 좀 떨어져도 돼요.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문제아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 가지고 메칠페니데이트 계열의 약을 사용하는 거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져 버렸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성인기까지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좀 주말이나 방학 때는 약을 한번 끊어 보세요. 예. 좀 여유 있을 때는. 예. 혹은 낮춘다거나. 예. 그래 가지고 아이가 큰 문제 없이 지낸다면 예, 그거는 이제 약을 그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리지널 시그널 님께서는 근데 이제 약을 줄이고 막 약을 끊고 막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께서 다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이걸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게 좀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기도 하죠. 선생님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예요 그냥. 예. 오리지널 시그널 님들은 "요즘 1인 가구 많은데 혼자 사는 게 다 고립은 아닌데 차이를 어디서 봐야 하나요?" 야, 여러분들 질문 수준이 너무 좋으시다. 그쵸.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고립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고립인지 아닌지에 대한 영역이죠.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우리가 적어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역할, 정체성.
사회적인 끈. 예. 뭐 우리가 아주 친밀하게 막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매일 하고 있는 혹은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는 어떤 일과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 삶의 그 의식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예, 저는 이거는 문제적인 사회적 고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설령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고 설령 내가 가족들도 어느 순간 멀어져서 연락도 잘 안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서 일적인 영역에서 내가 경제 활동적인 영역에서 그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예. 그거는 저는 사회적인 고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회적인 역할이 왜 중요하냐? 내가 설령 만약에 갑자기 제가 혼자서 집에 있다가 예,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혹은 갑자기 내가 뭐 실종이 됐다고 쳐요. 예. 그때 뭐 우리 그때 와가지고 같이 일하던 그 뭐시기더라? 이 뭐였는데 그 사람이 왜 요즘 안 나와? 어. 이 정도만 확인될 수 있어도 우리는 사회적인 영역 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고립이란 이제 그런 연결의 끈조차 없는 거. 내가 진짜 방 안에서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뭐 소위 말해서 인터넷 세상 안에서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인터넷 공간에서도 우리가 뭐 인간관계는 있죠. 예. 하지만 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간관계는 그 사람이 설령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뭐 옛날에 그때 그 게임에서 만나던 그 사람 왜 요즘 안 나와? 뭐 이런 얘기가 올지 몰라도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그 외로움을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건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 오히려 그 외로움을 잘 내가 나 스스로 뭐라 그래 감당해내는 능력? 더 한층 더 간다면 그 외로움을 내가 잘 즐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인간관계가 예 친밀감이 아주 강조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쪼끔씩 사람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파티를 즐기고 뭐 할로윈 때 같이 뭐 하고 으쌰으쌰 하고 막 이렇게 막 크루들 몰려서 뭐 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가 정말 친밀하냐? 오히려 우리가 즐거움과 쾌락과 유흥을 위한 관계는 예 그 친밀도가 되게 약해요. 오히려 내가 뭐 이야기도 많이 안 했고 내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과 어떤 가족 관계가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활동에서 그게 뭐 이 일적인 영역에서 경제적인 활동에서 예 엮여 있는 관계가 오히려 쪼끔은 더 끈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해서 그렇죠. 일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어차피 물론 인력이라는 건 대체 가능하지만 예 놀기 위한 대상이 훨씬 더 대체 가능성이 쉽죠. 자 건포도 땅콩님께서는 친구를 사귀려 노력해도 관계가 오래가지 않아요. 짧은 관계가 반복되니 지치기도 하고요. 이성과 만나도 헤어짐이 있다 생각하면 지치기도 하고 이런 반복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나요? 하셨는데 뭐 인간관계는 계속 변해갑니다. 한 번 만났던 사람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부부관계라든지 뭐 자녀관계라든지 이런 가족관계 틀로 묶인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변해가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한테 좀 더 필요하겠죠. 예 물론 때로는 내가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 내가 거기에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지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여야죠. 예전에는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했다면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죠. WTI7 님께서는
오늘 어디 시상식이나 파티 가시나요? 정말 멋지시네요 하셨는데. 음. 이거는 뭐 그냥 이거 정보 차원? 이거 근데 이건 뭐 기사가 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사실은 저녁 때 이제 만찬 같은 데를 가요. 만찬 같은 데를 이제 초대받아서 가는데 어 이 취지 자체가 그냥 한번 뭐 이렇게 그냥 한번 들어 두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보물들이 있죠. 예. 예전부터 그 역사적으로 있는 어 보물이나 혹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근데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특히 뭐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많이 해외로 반출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예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뭐 프랑스에서 이제 그 기억 안 나는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예. 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거의 일환으로 여러 기업인분들이 모이신 또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거죠. 예. 지금 요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엄청 핫해졌죠. 그죠? 그 캐대언 때문에. 예. 캐대언 때문에 엄청 핫해졌는데 예. 근데 오래전부터 이제 여러 기업가분들이 그리고 그게 또 약 세대를 넘겨가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데 어떤 형태냐 하면은 물론 경제적인 후원도 있지만 그 외국에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경매를 해서 사 오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증을 하시는 형태나 혹은 요번에 김기정 맞나? 그 마라톤 하셨던 분? 네. 예. 그분의 그 투구를 전시하는 그 전시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이 박물관에서 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조성하는 약간 이런 것들을 하시는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행사에 오늘 제가 초대가 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예 이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이득만을 챙기기 위한 기업가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든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재산, 문화자산을 지켜내고 가꿔내고 또 그거를 외국으로부터 또 가져오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쪽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홍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제가 거기서 뭘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하신다는 거를 제가 운 좋게 초대받아서 가게 돼서. 아. 자, 근데 오늘 되게 댓글이 많네요. 어떡하지? 시간도 많지 않은데? 큰일 났네. 이게 이 주제가 좋은가 본데요. 사회적 고립 많은 분들이 경험 우와. 왜 이렇게 오늘 댓글 많지? 이거 다음번에 한번 또 할까요, 우리? 이거 댓글 이거 다 처리 못 하겠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5 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외로움과 독립은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독립은 발달 과정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외로움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거죠. 독립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우리의 목표는 우리 삶에서의 독립이죠. 독립이라는 거는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사회적으로. 내가 사회적인 걸 포함해서 내가 나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독립이고요. 네. 외로움이랑 그 가운데 좀 지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좀 사람들하고 섞여 있다가 피곤해 가지고 나의 외로움을 나 스스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인제는 너무 쉬어 가지고는 인제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가지는 외로움도 있죠. 어 네. 홍미용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고 달구름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홍미영 님께서는 속초에 계시는군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예. 어서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 님께서는 "조기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치매로 유발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뇌는 계속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그걸 처리하고 그거를 내가 또 어떤 식으로 또 뭐 반응하고 이게 우리 뇌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고립이라는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고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걸어 다니고 그래야지 우리 뇌가 끊임없는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버리면 내가 하루에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뇌가 활동을 못 하죠. 그러면 이거는 치매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계속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설령 내가 집에 있다 하더라도 예, 다양한 요즘은 뭐 방송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 우리 뇌에 새로운 정보들 계속 집어넣고 처리하고 반응하고 내 나름대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우리 뇌는 그래도 비교적 가는 거죠. 저희 할머니가 그 성경을 계속 필사하셨다는 것. 이것도 사실 볼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니까요. 아, 홍미영 님께서는 작가이자 시인이시군요. 거기서 쓰는 또 어떤 글들은 또 다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을 것 같네요. 예. 최진호 님께서는 예전 영상 잘 보고 있다고 해 주셨고요. 예. 어 그리고 달구님께서는 50대에 번아웃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번아웃 올 수 있죠. 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번아웃은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해 나가게 되면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극복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어 우라라 님께서는 "가족이 참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가족과의 따뜻함이 중요한 거죠." 그쵸. 그 가족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애착의 틀이죠. 애착의 틀.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죠. 네.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네.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물론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또 가족이라는 게 별도의 영역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예, 가족이라는 영역이 쪼끔은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가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가스라이팅하고 되게 폭력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끊어내야 돼요. 근데 가족이란 우리가 다소 좀 멀어졌다 하더라도 서로가 바쁘건 서로가 애를 키워서든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정신이 없어서든 아니면 내가 지금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다소 멀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예, 기회가 됐을 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기 때문에요. 이게 또 가족이 주는 힘이기도 하죠. 오하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원장님 감기 빨리 나으시기 빌어요. 찬물 샤워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와우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고님께서는 "겨울에는 추워서 예, 활동이 위축된다."고 하셨고 홍미연 님은 우울증이 있으셨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어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래도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하시는 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랑 같이 하는 시간도 되게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 달구님께서는 "노후에 뭘 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거는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놀 수 있는 것도 나의 건강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는 계속 새롭게 개발하셔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유이님께서는 아버지가 70세에 은퇴하시고 날씨가 허락되면 골프 치시고 일 주일에 2번은 학교에서 영어 배우러 다니십니다. 우와. 매일 기본적으로 동네 한 바퀴도 도십니다. 진짜 건강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그 운동이라는 거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골프 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아 나 이제 옛날보다 골프 못 치네.'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냥 운동이랑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못 치고 또 옛날 실력 안 나와도 거기서 그냥 하하호호 뭐 약간 놀리기도 하면서 하는 게 예 운동의 한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 돼서 제가 이거 다 남겨 주신 답글 제가 다 보고요. 이거 저희 사회적 고립편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시네요. 예. 네. 어 우리 사회가 이제 양면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뒤에 때는 빨리 정리해야 되면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양면이에요. 모든 거는 양면이 다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때로는 사람들하고 끈끈하게 엮이는 거를 너무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마치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막 아둥바둥 애를 써요. 그러다가 이렇게 잘 안 되면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그걸 막 불안감으로 가져가고 내가 이 사회적인 낙오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막 깎아내린다고요. 그때는 오히려 사회적 고립을 즐기는 게 맞아요. 반면에 사회적인 고립이 너무 심해서 내가 사회적인 역할도 못하고 그 누군가에게 기생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면 이거는 안 좋죠. 예. 소위 말해서 그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영역. 이거는 이 사회적 고립은 내가 극복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어떤 그 영역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필요의 영역으로 올 수도 있고요. 내 삶에서 밀어내야 할 영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또 다시 하도록 하죠. 제가 오늘 좀 늦게 오기도 했고 뒤에 또 방송도 있고 뒤에 운동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정신은 없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때로는 빠른 발걸음이 아니라 조금 느린 발걸음으로 살아도 예, 우리 삶이 앞으로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특히나 날씨가 거의 영하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날씨로 바뀌어 있어서 예, 따뜻한 옷으로 잘 여미시고 따뜻한 음료 중간중간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 시작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